(2025년 9월 22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저녁 저는 건국전쟁 2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김덕영 감독이 만든 영화죠. 네. 마침 들어가다가 제가 좋아하는 안전문제 전문가인 정창권 박사를 만났는데, 정 박사랑 들어가다가 또 김 감독을 만나서 이렇게 사진도 한 장 찍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 영화에 대해서 그냥 담담했어요. 뭐 어떤 내용을 다뤘나, 왜 그런 태도를 취하는가 하면은 제가 조금 오만한 데가 있습니다. 안보 문제라든지 한국 현대사라든지 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보다 그렇게 아는 사람은 없다라는 그런 좀 오만 같은 게 있어서 그냥 덤덤한 마음으로 보다가 눈에 번쩍 뜨야만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덤덤히 뒷좌석에 앉아서 영화를 봤는데, 김덕영 감독, 사실 미안한 얘기지만 김 감독 영화를 옛날에 김일성의 아이들을 봤었어요. 그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북한에 전쟁 고아가 많았는데, 그때 공산주의 국가들이, 공산주의는 하나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전 세계 만국의 노동자는 하나다. 그렇게 만든 나라가 15개 공산국가가 모여서 만든 소련, 6개 공산국가가 만든 유고슬라비아 연방. 근데 소련하고 유고가 한 나라가 되지 않았고, 또 소련이 공산화시킨 7개, 동독까지 포함하면 6개, 이 공산국가들도 소련이나 이런 거 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6.25 전쟁 때 전쟁 고아가 많으니까 그 북한의 소녀들을 돌봐주겠다고 동유럽 공산국가에서 얘네를 데려갑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나중에 얘네들이 동독에서 그나마 이 자유주의 사상을 배웠기 때문에 북한에 돌아왔을 때는 북한에서 싹 축청한다는 그런 영화를, 김일성의 아이들, 옛날에는 이제 전쟁 고아를 공산국가로서 돌봐준다였는데, 뭐 거기서 대충 돌봐주기도 했지만 얘네들이 또 북한에 돌아오니까 또 자유주의 사상을 갖고 있다고 해서 북한에서 이렇게 날리는 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저는 그 다큐를 보면서, 그때 그 영화를 보면서 좀 지루했었어요. 그래서 뭐 내용은 좋지만은 좀 지루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봤다가 건국전쟁 2를 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건이 그 당시에 세계 정세를 그리는 거는 뭐 쏘쏘했는데, 딱 뭐를 다뤘느냐, 4.3 사건을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4.3 사건을 다시 평가하게 하면서 그때 CNN과 인터뷰하는 걸 찾아내가지고 김대중조차도 이 사건은 공산주의 세력이 일으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건을 재조사하게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싹 빠지고 희생된 사람들만 띄워 올리고 그 공산주의를 막았던 사람들은 다 지금 죄인이 돼 있는, 이걸 적나라하게 파고 들어가는 다큐였습니다. 4.3 사건, 지금 대한민국 현대에서 가장 왜곡되어 있는 거는요, 5.18 광주예요. 5.18 광주를 전두환 전 대통령이 했다라고 해서 전두환을 지금 죄인시해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은 돌아가셨는데 어디 묻히지도 못하죠. 본인은 전방에 보이는 고지에 뿌려달라라고 했는데 못 뿌리게 했고, 그걸 집에서 유골을 갖고 있는데 그 유골을 연희동 집에다가 묻겠다 하는 것도 지금 못 묻게 하고, 지금 아주 전두환을 꼼짝 못하게 하면서 5.18 자체를 뭐 엄청 띄워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된 게, 이거는 김영삼이가 만든 5.18 특별법 때문에 5.18이 떴고, 4.3 사건은 대한민국을 부정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거는 김대중이가 만든 특별법 때문에 지금 이게 확 떠버렸어요. 4.3 사건은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하는 선거를 거부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운동이다라고 김대중도 인정을 하면서도 시작한 게, 그 부분은 싹 지워지고 완전히 뭐 민주화 운동으로처럼 바뀌어 있죠. 그걸 탁 꺼내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고 저도 이제 몰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김영중 씨라고, 저도 옛날에 만났던 분인데 제주도에서 4.3 사건이 날 때는 어린이였습니다. 근데 그 후에 그분이 순수 제주도 분이에요. 제주도에서 경찰서장까지 하신 분인데, 이분이 4.3 사건을 쭉 파고 들어가서 이제 많은 책을 내고, 얼마 전에도 저한테 책을 보내주신다고 했었는데, 저는 이분을 만났던 거는 김정은이 있죠. 김정은이. 지금 김정은이 엄마가 제주도 여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따라가려고 해서 그분을 만났다가 4.3 사건도 듣게 됐었는데, 그분도 나오시고, 그 다음에 또 충격적인 거는
4.3 사건 때 인민유격대라고 하는 공산 빨치산 세력들이 무고한 민간인들을 죽입니다. 그 희생자들을 찾아가서 우리 어머니가 그 인민유격대한테 찔려 죽은 이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 인민유격대가 일으킨 그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들어와서 하는 과정에서 인민유격대로 뛰었던 사람들 중에 죽은 사람이 지금 그 4.3 기념공원 안에 희생자에 들어가 있죠. 그것까지도 공개하면서, 그리고 그때 뭐 군인 작전에서 희생된 민간인들이 있다 그래서 인민유격대 활동을 싹 지워놓고 지금 4.3 운동은 그냥 민주화로 가고 있는데 그걸 희생자를 딱 꺼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김덕영 감독이 잘했다 이렇게 쭉 지켜보다가, 자, 4.3 사건 때 박진경이라고 하는 처음엔 김익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주도에서 그때 연대밖에 없었지. 연대장을 하면서 그 작전을 하는데, 이 사람은 좀 그 인민유격대하고 타협을 하고 이렇게 회담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박진경으로 바꾸는데, 박진경을 문성길이라고 하는 그 부대 하나 있던 공산 세력이 암살해버리죠. 근데 그렇게 암살된 박진경 그때 중령일 겁니다. 이분을 지금 완전히 악마화 해가지고, 제주도민을 학살한 사람으로 꾸며놓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이 다큐가 딱 보여주고 가요. 그래서 박진경 씨 유족들을 하고, 그 양반이 제주도 와서 불과 한 달도 앉아서 암살당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느냐. 그런 거 하며. 그래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죠. 그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도 이 4.3 사건이 진압이 안 되니까 여수에 있던 14연대를 추가로 보내는데 14연대에서 또 빨갱이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쪽 지휘관들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선동을 해서 무장 봉기를 하죠. 대한민국 군대가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광주에 있는 4연대를 보내서 진압하는데 4연대의 상당수가 여기에 합류해버려요. 이 사건이 커집니다. 그래갖고 그때 전체 군대가, 국방경비대가 다 출동하죠. 그때 송호 그 양반이 왔다가, 그 양반도 이 총을 맞았지 아마. 그래서 장갑차에 굴러떨어지고 그래서 죽지는 않았지만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군에 진짜 빨갱이가 많구나. 이때 빨갱이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박정희입니다. 그리고 여순 사건 와중에도 제주도에선 4.3 투쟁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를 잡는 작전을 하면서 우리 군대 내에 진짜 빨갱이가 많구나 하고 숙군을 들어가죠. 이 숙군 와중에 저도 그때 이제 박정희가 검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희한한 사건들이 생기는데, 요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이 표무원 강태무라고 하는 이 두 사람 다 경비사관학교 2기입니다. 경비사관학교는 육군사관학교의 전신인데 바로 박정희하고 동기입니다. 이 두 사람이 당시 대대장을 하고 있으면서 이게 48년도 여순 사건을 막 하면서 그 세력들이 이제 나중에 저항하다가 지리산 들어가서 빨치산이 되죠. 그걸 토벌을 하죠. 그러면서 군에 숨어있는 빨갱이들을 막 잡아나갈 때 안 잡힌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가 누구냐? 표무원과 강태무야. 이 사람들이 최전방을 담당하는 대대장이었는데, 날짜도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1949년 5월 5일인가? 1대대장, 2대대장 둘이 자기네 대대원 전체를, 그때 380명이었어요. 대대원 전체를 이끌고 383 넘어서 이북으로 갑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북에서 이 대한민국 국군이 2명의 이 대대장 이하 장교들 있죠. 기차를 타고 평양에 내려서 아주 환대를 받습니다. 대한민국 국군복을 입고. 저도 그 동영상은 이북 동영상이지. 처음 봤어요. 이게 다 4.3 사건의 여파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는 알고 있었다 치자.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또 깜짝 놀랐던 거는, 전 사실 이거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리고 나서 5월 10일입니다. 그때 우리 해군에 함정이 뭐가 있었어요? 해군 함정 몇 척 없었어요. 5월 10일 부산에서 508 해군 조그만 그치만 이게 우리나라 당시 군함입니다. 황운수 중령이 함장이었고 3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배가 부산서 쭉 해서 동해안으로 가다가 이북으로, 우리나라 보도를 당시를 보게 되면은 기광고장으로 북한으로 갔다라고 돼 있는데, 이 다큐에서는 북한으로 월북한 걸로 돼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보도, 우리 국방부 쪽의 발표에도 부대원들의 반란은 없었다.
라는 겁니다. 반란 없으니까 이제 기관거장으로 갔다는 설명도 되지만, 반란 없이 지휘관이 끌고 가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끌고 갔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 장면이 이북에서 우리 해군 장병들이 군복 입고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깜짝 놀랄 거죠. 이 5085 사건은 잘 별로 자료가 없는데 이게 정말 표명 강태부처럼 누군가가 이끌고 월북한 거냐 아니면 기관표로냐는 잘 이건 봐야 됩니다. 조금 다툼은 있지만 이 장면이 이북에서 찍은 게 떡 튀어나옵니다. 그 다음에 저도 요건 몰랐어요. 또 몰랐던 게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불과 4개월이 지난 49년도 11월 23일 이명호 소위가 공군의 소위가 L5 리에종이라고 연락기죠. 우리나라 그때는 전투기가 없을 때입니다. 6.25 때는 6.25 전에 우리나라는 전투기가 없고 연락기밖에 없어요. 이걸 몰고 이북으로 가버려요. 근데 이 사람은 정비장교라서 비행기를 몰 줄 몰라요. 비행기를 정비하는 사람인데 조종은 사실 박용호 2등 상사, 요즘 얘기하면 중사인데 그가 조종사였는데 원래 박용호 조종사의 임무는 북한에 삐라 뿌리는 거였어요. 근데 삐라 뿌리는 이 박용호 2등 상사가 모는 이 연락기를 자기가 타서는 한번 나도 태워달라고 해서 그러니까 나 태우고 가면 삐비를 한 뿌리 자서 뜹니다. 뜨고 날아가다가 총을 딱 껴놓고 이북으로 가 하고서 넘어가 버리죠. 그도 공산주의자였던 거죠. 사실은 또 그 1년 전이면 48년도인데 48년도면은 11월입니다. 11월 18일 또 우리 L4 연락기 한 대가 이북으로 넘어갑니다. 이때는 한참 여순 사건이 터져서 아주 우리나라가 시끄러울 때인데 여의도 비행장에서 이륙한 비행기가 가버리는데 그때는 조종사가 백흠용 1등 중사인데 그가 역시 이북으로 갑니다. 이게 육해 공군에서 숙군 작업을 하니까 공산 세력이 떠나는 거죠. 이러한 배경에는 성시백이라고 하는 북한에서 보낸 유명한 간첩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걸 이 영화에 툭툭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성시백 이름이 알죠. 그래서 굉장히 몰입해서 봤습니다. 이 한국 현대사를 이렇게 보여주는구나. 근데 그 중간에 뭐 제가 아는 옛 조선일보 모스코트 황성준 씨도 나오고 뭐 누구도 나오고 쭉 하는데 또 동서대학교의 외국인 교수 아주 굉장히 브라이트하게 공부를 많이 한 친구더라고요. 그다음에 마이클 브린이라고 옛날 한국 취재했던 뭐 영국 기자도 나오고 뭐 하는데 이 좌파들이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로 만들었다라고 이 영화는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미국사를 보든 영국사를 보든 다 나라, 프랑스사를 보게 되면 프랑스 대혁명 치르면서 민주화될 때 얼마나 많은 피바람이 불었습니까? 프랑스 친구들한테 뭐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에서 광주 사태 얼마나 죽었다면 걔네 피식 웃죠. 프랑스 대혁명 때 더 많이 죽었는데. 광주 사태가 민주화인지 아닌지 난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얘기하면 그냥 피식 웃어요. 미국도 민주화되는 공화국을 세울 때 영국과의 전쟁에서 그다음에 남북전쟁에서 그러면서 건국을 했거든.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이 리버티, The Tree of Liberty, 자유라고 하는 나무는 from time to time 가끔씩 때때로 The Blood of Tyranny, 독재자와 그 애국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를 만들 때는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울 때는 숱한 그리고 많은 실수도 합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실수가 있었다고 해서 그 나라는 엉터리야라고 하는 게 좌파들의 프레임이죠. 대한민국은 4.3 사건을 통해서 제주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어. 여순 사건을 통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어. 이렇게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야. 이렇게 가르치는데 여기에 우리가 프레임에 딱 갇혀가지고 저같이 공부를 한 사람도 대한민국은 제대로 된 나라의 주장을 세게 못하고 있는데 김덕영 감독이 이번에는 딱 그걸 팩트를 찾아내서 쫙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저 상당히 인상 깊게 봤어요. 영화의 반전 속도, 진행 속도도 매우 빠르고. 한번 영화 한번 보십시오. 근데, 김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저를 상대로 한 게 아니라 전체를 상대로 한 얘기 중에, 지금 이 영화를 9월 10일 날 개봉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이 영화라고 하는 건 요즘은 이제, 옛날엔 영화관 하나에서 한 편만 영화 방영했잖아요. 요즘은 이제 영화관에 가면 1관, 2관, 3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영화관에 가서 뭐 볼까 하고 골라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화라는 게 되게 저녁에 이렇게 많이 보는데 지금 이거는 영화 전국에 걸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저녁 6시 이후에는 건국전쟁 2를 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관계당국의 압력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지금 4.3 사건
5.18 사건, 이걸 민주화로 꾸미고 여순 사건까지 해갖고 권력을 쥔 게 누굽니까? 이재명, 문재인, 노무현 이런 세력, 김대중 이런 세력들입니다. 대한민국 건국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그리고 산업화 이끌고 우리나라를 잘 살게 사는 사람을 다 부정하는 세력들이 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물론 그들이 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몇 개 있었지만 다 그렇게 피 튀기는 싸움을 하면서 만들어 온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내가 누리는 자유는 블라디드, 저는 피투성이 자유라고 봅니다. 공짜가 아니거든. 그걸 이 영화는 설명하고 있어요. 표무원 강태무 같은 사람도 나오고 해군 5085호가 북한으로 가고 연락기가 이북으로 가고 왜? 여기서 막 빨갱이 잡아내고 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한 4.3 사건에 들어가면서 박진경 씨 그 묘소를 막 이렇게 창살로 가두는 그런 퍼포먼스를 좌파들이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 영화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영화는 뭐라 그러냐? 좌파들이 만든 프레임에 걸려갖고 뭔가 주장하는 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원래 역사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더티한 싸움을 통해서 국가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중에 돈 먹고 튀는 놈도 있고 말이야. 배신한 자들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 세력이 국가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 하나 딱 집어서 계속 나쁜 걸로 묘사하지. 지금 민주당도 그러잖아요. 국회에서 막 불러 호통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저는 건국전쟁 2가 글쎄요. 건국전쟁 1은 한 100만 명 정도 작년에 나왔었죠. 얼마나 볼지 모르는데 좀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상영이 안 되면은 이게 USB에 들어가서도 옛날 운동권들 좀 뭐 1호로 된 공산당 선언도 읽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쫙 개개인들이 봐야 돼. 이건 정말 참 의지를 갖고 만든 영화고 하고 싶은 말을 한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고요. 저도 난 사실 김 감독이 이거 할 때 내가 좀 알았으면 나도 참여해서 나도 도와주고 싶을 만큼 꼭 보십시오. 꼭 보십시오. 참 더럽고 치사한 정권이 대한민국을 이끌다 보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묻히지도 못하고 박정희를 긁어내리려다 안 되니까 박정희는 못하고 박근혜를 하야시켰죠. 최순실 사건을 계기로. 그 다음에 이승만을 끌어내리려고 지금 기를 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뭐가 오겠습니까? 남노당의 박헌영이가 설치고 난 다음에 공산화 되려고 하는 6.25 전쟁이 왔는데 간신히 막아내고 지금 우리가 온 거죠. 지금 전국이 어쩌면 6.25 전쟁 전에 4.3과 여순이 일어나고 하는 것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자유라는 나무를 블라디 피스를 소중히 하시는 분이라면 건국전쟁 2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